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정 법안을 입법하거나 개정안을 발의할 때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이름을 붙인다 해서 네이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네이밍 법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이밍 법안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의견들로 인해서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이런 의견이 좀 비교적 과거보다 약해서 네이밍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2018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2018년이니까 비교적 오래된 기사인데 그때도 네이밍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과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사는 제가 끝에 읽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성준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과도한 네이밍은 법안 취지에 관한 내용을 덮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기존 법명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특정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 법안, 이런 과도한 네이밍은 법안 취지를 덮어버린다. 뭐가 뭔지 모른다입니다. 그때만 반짝 알지 지나가면 모르고요. 또 해당 사항을 동시대일지라도 해당 사항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법안 취지를 덮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그래서 법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이밍을 쓰지 않고 기존 법명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것이 이성준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매일경제 기사에서는요, 김영란법의 문제도 다뤘는데요. 김영란법은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전혀 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호소를 했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고 청탁금지법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할 정도로 김영란법이라는 그 이름이 좋지 않은데 꼭 국회의원들과 언론들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들과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네이밍 법안으로 부르거나 또 기사를 쓰거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쓰지 말고 청탁금지법으로 써달라.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이밍 법안 좋지 않다. 네이밍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기사에서는 이름에만 초점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감정에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이 무엇인지, 법안이 좋아서 찬성이 아니고 또 법안이 나빠서 반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네이밍이 된 이 사람에 대해서만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선거도 아니고 투표도 아니잖아요. 선거하고 투표 그러면 내가 좋아서 뽑는 사람이 있고 싫어서 안 뽑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법안을 입법하고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사람 이름을 딱 두어가지고 마치 이 사람 좋으면 어떻게 하고 이 사람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않고 하는 그 이름에만, 사람에만 초점을 두고 사람과 이름에만 강조를 두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정에 호소하고 또 감정을 다루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어떤 좋은 감정, 그 사람에 관한 안 좋은 감정, 이것이니까 내가 지금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고 법안을 개정하고 하는 이건데 법안 내용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 남아 있으니까 과연 이게 입법 취지와 맞을까요? 그래서 법안을 전달하는 또 개정안 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밍 법안 엇갈린 시각. 2018년 12월 28일 매일경제. 법안 발의자나 사건 가해자, 피해자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의 힘은 강력한 상징성에 있다. 복잡한 법안 이름이나 내용이 누구에게나 쉽게 각인되는 사람 이름 단 한마디로 압축된다. 맞물린 사건과 해당 인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클수록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커진다. 정치권에서도 여론에 따라 빠르게 이견을 좁히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국회 통과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밍 법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름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구체적 법안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국민 감정에 기대 성급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법안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국회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안 명칭만 각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2015년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최초 법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불렸다. 법안 취지와 달리 김영란법이라는 네이밍에 무게가 더 실리면서 정작 일반 국민은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김영란법 대신 청탁금지법으로 불러달라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도한 네이밍은 법안 취지에 관한 내용을 덮어버리는 단점이 있다며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기존 법명을 축약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안 명칭을 만들 때 피해자, 가해자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피해자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008년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나영이 가명입니다. 나영이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처음에 이 법은 피해자 이름을 따 나영이법으로 불렸다. 나영이법이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피해자 가족은 2차 피해를 입었고 결국 가해자 이름을 따 조두순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 2018년 매일경제 기사를 읽어드렸는데요. 또 이 기사를 제가 먼저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해설해 드렸습니다. 과도한 네이밍은 법안 취지에 관한 내용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법의 이름을 축약해서 쓰는 게 좋다. 자,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네이밍 법안. 우리가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네이밍 법안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입법할 때 또 개정안 발의할 때 순수하게 그 법명을 쓴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이렇게 쓰지 않고 청탁금지법으로 쓴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